안녕하십니까. 이 땅의 농부와 소비자의 미래를 만들어주는 키리점프의 발표를 맡게 된 센조의 손수입니다. 저희가 발표하게 된 프로젝트 키리점프는 현황 및 개발 배경, 주요 기능 소개, 키리점프 소개, 실생활 활용률, 시스템 아키텍처, 사용술 소개, 팀원 소개 및 후기, 총 6가지 콘텐츠로 나눠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웨비를 만들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는 무엇에 대한 것을 만들지 고민하다 알려있는 이 사진을 보고 농민들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효율성이 낮은 유통구조, 산지 소비지 가격의 비연동성, 높은 가격 공동선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 특히 높은 유통 마진으로 인해 산지에서는 싼 가격의 물건도 타지에서는 가격이 높아지는 유통업자가 가장 큰 이익을 얻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영세 농민들은 농산물을 취업하라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는 비싸게 농산물을 사먹게 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요새 카스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지인들의 농산물을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카스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는 전문적인 장터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에 문제가 있었고 전문적인 장터인 쇼핑몰은 생산자와 구매자의 소통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NS와 쇼핑몰을 결합한 소셜 커머스 웹 키리점프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기능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크게 타임라인, 친구 목록, 판매자 페이지로 나눠집니다. 이 타임라인은 자신의 친구가 구매한 상품, 농부가 직접 올린 상품이 표시되는 페이지입니다. 친구 목록 페이지는 친구 추가, 농부 추가를 통해 서로의 관계를 맺게 해주는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판매자 페이지는 판매자가 이곳에서 자신이 생산한 상품을 등록하고 또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시험 영상을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간략히 설명한 부분들을 시험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회원 가이드를 보겠습니다. 회원 가이드는 앞에 조와 마찬가지로 아이디의 존재 이유와 비밀번호의 이유였음을 A작성 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화면에 뿌려주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이름, 전화번호 등의 정보들을 입력하고요. 다만 딴조와 다른 점이 사용자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역할이 나는 점이기 때문에 회원 가입 시 사용자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선택하여 가입을 요청하게 됩니다. 또한 이미지 파일 업로드는 웹서버인 엔지네스를 통해 처리하였습니다. 가입 요청을 마치고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매자의 일반 회원으로 로그인했을 때 페이지입니다. 현재 페이지는 농부 및 친구 추가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타임라인에는 아무런 콘텐츠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위 친구 목록 탭을 누르면 일정 시간 주기적으로 작업하는 스케줄러인 스프링 크론을 이용하여 추천 농부가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이 추천 농부들은 상품 등록이 많은 농부 회원 중으로 상위 3명을 매 시간마다 검색하여 뿌려주게 하였습니다. 추천 농부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농부가 자신의 친구 목록에 추가되며 이 이외의 방법으로 친구 추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친구 이름이나 아이디,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면 조건에 맞는 친구가 나타나게 되고 옆에 친구 요청을 클릭할 시 상대방의 친구 목록창에 친구 요청한 것이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요청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데 요청을 수락하게 되면 서로의 친구 목록에 상대방의 정보가 추가됩니다. 친구 추가를 완료했으면 다시 한번 타임라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내가 추가한 농부의 상품과 내 친구가 공유한 상품이 타임라인에 나타나게 됩니다. 상품은 기본적으로 업로드된 최신 순으로 한 페이지당 총 10개의 콘텐츠가 모아지며 이곳에서 친구에게 추천하고 싶은 물품이 있다면 상품 하단의 공유 버튼을 클릭하여 상품 공유를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상품 공유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의 터치 후 아래로 당기면 화면이 리프레시가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구조는 풀트 리플렉션 대표적인 라이브러리 훅.js를 사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화면 맨 하단에서 스크롤을 내리면 이 다음 페이지에 10개의 물품이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에이저스를 사용하였습니다. 타임라인을 보다가 원하는 상품이 있어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 상품 이미지를 클릭하면 상품 상세 정보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곳은 다른 이미지와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타나는 구성입니다. 이곳에서 상품 구매를 원하시 화면 하단에 바로 구매 버튼을 클릭하면 상품 구매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 입력창이 추가로 나타나고 이때 필요한 수량 및 배송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단 배송 정보가 현재 회원의 정보와 변동이 없다면 아래에 있는 기본 배송지로 배송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기본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하게 하였습니다. 이후에 구매 버튼을 클릭하면 구매 완료 확인창이 나타나면서 구매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를 결정한 후에 결제는 온라인 기금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 직거래의 이유 중 하나가 현금 거래이기 때문에 카드 거래는 따로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오로지 이런 식으로만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구매 목록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매 목록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신이 구매한 상품의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구매자에 대한 것은 끝났고 다음으로 판매자로 로그인했을 경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판매자로 로그인을 할 경우 자신이 판매하는 물품이 최신 순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판매 물품을 등록하려면 상품 등록 버튼을 클릭한 후 상품 내용, 원산지, 가격, 포장 단위별 용량, 그리고 상품 이미지 상세 그후 상품 상세 정보를 입력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판매 물품을 거듭하게 하였습니다. 상품 등록이 잘 되는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품이 재고가 없거나 기간이 삭제하고 싶은 물품이 있다면 상품 하단에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물품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품의 정보를 잘못 동원했을 때나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상품 수정 버튼을 클릭, 상품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구매자 관련 버튼을 클릭하면 그 상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정보가 간략하게 나타나게 되고 이 중 하나를 클릭하면 구매자의 상세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판매자가 물건을 구매하고 싶을 경우 화면 상단 우측의 설정창에 들어가 정보 수정 페이지를 클릭하고 그 안에서 회원 상태를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로 바꾸어 수정을 하게 되면 이 회원의 정보는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위에 실험적 영상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각각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감은 잡히지 않으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저희 프리장터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영상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 영상은 시골에서 고추농사를 짓고 계시는 남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의 아버지는 올해 고추농사가 풍년입니다. 그런데 고추를 팔아봐야 보통 마진으로 인해 남는 게 없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고민을 본 서울 야구입니다. 남편은 아버지를 돕겠다고 갔습니다. 여러 SNS에 고추를 팔겠다고 보냈습니다. 다음날 확인을 하니 아무도 물건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자진을 가진 양배. 그러던 중 친구에게 문자가 옵니다. 남편은 끼리장터에 대해 알게 되고 끼리장터에 물건을 올립니다. 이후 구매자가 실생활에서 끼리장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서울 양배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반찬값이 올라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양배는 어머니에게 끼리장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는 기뻐하며 이 앱을 추천합니다.
먼저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업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를 최대한 적용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그 적용 사례의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통신을 위하여 사용한 AJAX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는 웹서버와 APT 서버를 분리하여 정적인 데이터와 공적인 데이터를 따로 처리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웹서버로 사용된 엔진에서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미지 업로드 서버로서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스프링 시큐리티를 이용하여 유저에 대한 권한 및 세션 관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JPA, 쿼리DSL, 하이버네이팅을 연동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빠르고 쉽게 관리하였습니다. 이 중 JPA, 쿼리DSL, 하이버네이팅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JPA가 자바 퍼시스턴스 API의 약자로 객체를 통한 퍼시스턴스 영역에 접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객체를 통한 퍼시스턴스 영역에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ORM 프레임워크들이고 그 중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이 하이버네이팅입니다. 하이버네이팅은 지금까지 SQL을 이용한 DB 쿼리 방식이 아닌 객체를 이용한 SQL 자동 생성을 통해 DB 접속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런 객체를 이용한 방법을 ORM, 즉 오브젝트 리레이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스프링 데이터 JPA를 사용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쿼리DSL입니다. 스프링 데이터 JPA에서 JPA 리퍼지토리를 만든 인터페이스를 선택하는 인터페이스를 선언하는 것으로 스프링에서 자체적으로 구현체를 생성, 일반적인 CRUP 연산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쿼리DSL과 스프링 데이터 JPA 모두 DAU에 대한 접근 방법을 제어하고 후대함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스프링 데이터 JPA의 경우에는 규격대로 되어 있는 셀렉트 업데이트 부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이 스프링 데이터 JPA와 쿼리DSL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양측의 모든 장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 기술 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기술은 빼고 저희조만의 특별한 기술 하나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시면 롬복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이 롬복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코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바에서 VO등을 만들다 보면 멤버 필드에 대한 배수 등으로 불필요하게 코드가 되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 롬복은 어노테이션 기반 프레임워크로 반복적으로 생기는 세터, 벡터, 투스트링과 같은 배수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마지막으로 T1 소리 및 후기입니다. PM 윤세생량의 지휘하에 슈퍼코더 박종호, 김재혁, 최영호, 그리고 저 타이피스트 송태현 이렇게 5명에서 열심히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젝트에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팁 2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가 처음 아이디어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술도 많이 먹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술을 한번 드셔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는 초반에 쪄주시는 게 좋습니다. 쩔면 쩔수록 프로젝트는 진짜 쩝니다. 힘든 프로젝트에도 발표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한 저희 조원들에게 감사드리고 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